간식 잘 드셨습니까? 네. 왜 아까는 뭐 거지 같은 배바지 입어가지고 겁나 무시하시고 지금은 뭐 이제 양복 입으니까. 네. 사람들이 저희가 나는 마냥 젊다고 느끼는 때가 있고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들어버렸네? 라고 느끼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젊으신 분은 그런 느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는 어머 내가 나이가 먹었네?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이를 먹어버렸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우리 남자 선생님 언제 그걸 좀 느끼셨어요? 직원들이 늘어났을 때요? 이건 자랑질 아닌가요, 선생님? 내가 회사를 하는데 직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내가 나이가 먹었음을 느낀다. 그게 아니고 직원들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많으시다면 정말 형님으로 모시고 친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기 옆에가 다 흰머리예요. 진짜 흰머리가 없었거든요. 물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잔대가리 굴려서 난 거라고, 군대에서 잔대가리 굴리면 새치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흰머리고요. 싹 다 흰머리고, 그리고 저는 언제 제가 나이가 먹었다고 느끼냐면요,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먹는 사람들 보고 왜 저렇게 사냐 진짜 인간이, 그냥 운동을 하지 뭐 이런 주의자였는데, 뭐가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빈티지 가게 하잖아요. 모르셨군요. 제가 빈티지 가게 하는 친한 동생이 빈티지 가게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같이 조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토피도 있고 천식도 있고 뭐 기관지도 안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먹은 거예요. 막 사람들하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를 계속 긁게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래서 이렇게 곤색 수트를 입었는데 여기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비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옷 파는 집 사장님이 옷 아무리 잘 입고도 여기에 비듬 떨어져 있으면은 어때요? 좀 깨죠? 여성분이 너무 예쁘신데 뭐 미팅했는데 코에서 이렇게 털이 나 있거나 그러면은 용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아무리 아름다우셔도 뭔가 그런 하나의 무엇인가로 인해서 확 이렇게 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렬이란 이제 친구인데, 정렬아 돌돌이 있어? 그랬어요. 돌돌이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 이렇게 찍찍이, 그 돌돌이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돌이 있어? 그랬더니 예 형.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 옷 장사하는 사람이 옷 앞만 잘 입고도 여기 이렇게 비듬 떨어지면 사람들 옷 안 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돌이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천식, 기관지, 뭐 알러지, 그게 다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와서 결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조절을 안 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피하식별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말해요. 피하식별 무슨 뜻인지 아셔요,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감으로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하는 방식, 뭐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사람들을 피하식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가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좀 깨끗하지는 못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막 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이 그걸 돌돌이로 밀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행복하다. 자기 집에는 그런 와이프가 있고 가게는 창욱이 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거를 인스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누군가의 그걸 보았을 때,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그걸 보았을 때 그가 그걸 어떻게 해주나.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나이가 먹어가고 사람이 지식이 쌓일수록 누군가의 안 좋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그러니까 그걸 돌돌이로 이렇게 해주느냐. 아까 대기실에 있었을 때 사장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장님 항상 대기실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인기인교 있었어요. 계란 먹어요. 계란. 그리고 계란을 탁 깠는데 이게 안 삶아져가지고 액체가 툭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계란을 그 직원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 누가 계란을 삶았어? 누가 삶았냐고 계란을. 계란이 터져버려. 고객들이 와가지고 퍼플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걸 누가. 다음부터는 하지 마. 누구야 삶은 사람? 몇 분 삶았어? 소금을 넣었어 안 넣었어?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계란 그거 진짜 터진 거 막 이렇게 막 혼자 닦으시면서. 근데 저는 안 닦아드렸어요. 왜냐면 닦기 싫더라고요. 간단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하다가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삶은 건 직원이 삶은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괜히 피해가지고 있었어요. 불편한 상황이니까. 그러더니 이제 오시더니 아까 강의 듣고 이렇게 오시더니 진짜 막 엄청 창피해버려. 강의를 듣고 토요일 날 직원이 와서 계란을 삶았는데 내가 그 계란 안 삶아졌다고 그걸 쪼사버려. 아따 나 지금 전화를 하려고요. 사과하려고.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과하려고. 그 직원은 이 새끼가 전화를 계속 한다고 안 받겠죠. 안 받더라고. 결국 안 받더라고. 안 받아. 예?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계란 삶아서 여기까지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예? 토요일 날 지금 쉬는 날인데 퍼플쇼 토요일 날 하니까. 토요일 날 왜 하냐면은 지방에서들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평일 날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그러면서 아따 내가 이것을 그 토요일 날 그 쉬는 날인데 계란을 삶아 갖고 온 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예? 계란 이거 안 삶아졌다고 제가 그거를 또 저는 진짜 멀었어요. 많이 배워야 돼. 많이. 전화를 안 받네 이 새끼가. 아직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사장 전화를 안 받아. 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저도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애매한 시간을 오래 보냈거든요. 응? 아빠랑 살래 엄마를 살래 그런 상황이 많았었어요. 사실 전 두 사람하고 살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냥 새엄마나 새아빠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커서 스스로 원룸 얻어서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근데 뭐 어쨌거나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어떤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세상에 경험이 생길수록 사람들이 안 좋은 거, 틀린 거, 잘못하는 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그걸 돌돌이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피하식별한다라는 그 내용을 써놨는데 그게 정말 메시지가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내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면서 누군가의 그걸 보았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하나.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한의원을 다니는데 사상 체질에서 더 나가서 뭐
뭐 16개, 인간을 32개의 체질로 나눠서 이 친구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으면 좋은 음식을 도표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렬아, 이거 어디서 이게 해준 거야? 그랬더니 형, 광화문 쪽에 한의사가 있는데요. 진짜 잘해요. 그럼 제가 옛날 같았으면 잘했으면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뭔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몸이 약해졌는지 그래? 잘해? 저는 그때 제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래서 예약했거든요. 침 맞으러 가려고요.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되는지 알고도 싶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난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해왔나 보니까 그거를 가장 비슷하게 맞추면 저는 침 놓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마음에. 뭔가 저 사람이 다리가 마비됐으면 여기다 침을 딱 놔서 그걸 다리를 이렇게 풀리게, 혀를 풀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 왔다, 뭐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이런 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포프리쇼를 보면 포프리쇼 보고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됐어요 라는 분들이 있다고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침을 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침이 나쁘나요? 나쁘지 않죠. 침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침은 누구한테 놔야 되냐면 침 맞겠다고 나를 신뢰하고 온 사람에게만 놔야 된다. 아무리 내가 그 혈점을 잘 찾고 아무리 내가 맞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맞으러 오지 않았는데 그냥 침을 놓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선 공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뭐 여기 아파요, 침 좀 놔주세요. 그래도 침을 놓을 때는 좀 이렇다고요. 얼굴에 놔야 되니까, 여러 방 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놔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침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걸 놔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엄청 강한 대침을 그냥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냥 빡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니? 내 침이? 난 정확하게 알아. 어느 지점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깝게 저를 지내는 사람들이 보통 저를 되게 무서워하거나 엄청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보편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있죠. 느그애비는 밖에선 100점, 집에선 빵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밖에서 하는 대로만 좀 해라. 집에 오면은 씨발 이거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막 인자하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러면서, 응? 가까운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못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걸 알아냈는데 그건 자기 자신에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한테는 침을 막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조금 알아냈어요, 최근에.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노동일 하시고 그게 끝나니까 이제 뭘 잡아서 어른들하고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미래가 좀 점점 힘들어질 텐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아버지 은퇴하시고 돈이 없으면 형제들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형제들이 막 문제도 생기고 부모님하고 누나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하고 누나하고 말 안 하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누나는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네가 상담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 나는 상담 필요 없고 그냥 새엄마나 새 누나만 필요하다. 나는 그냥 이걸 전면적으로 갈고 싶다. 이거를 뭐 이렇게 고쳐서 수정하기보다는 뭐 이럴 수도 없고 막 가족들이 모이면 싸우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게 있고 그리고 자기의 무대가 없어진 것에서 인간이 생긴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럴 것 같으면은 제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바로 침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침을 많이 놓는 사람은 제 연구소 식구들. 지금은 거의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전에 사람들. 나 믿고 여기 온 사람들. 뭐 그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보이면 그냥 침 놓는 거예요. 그냥 차에 타자마자 차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차에 물기 묻었으면 이게 미래야. 이 물기가 그 침 놓을 땐 되게 탁 이런 게 있거든요. 포프리쇼에서는 제가 되게 주안점을 맞추는 게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할 거냐예요. 이거에 엄청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되면 제 맞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혀 분위기를 고려치 않더라고요. 저 지금 말하다 깨달았어요. 아, 역시 전에 어떤 점쟁이가 저보고 저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입이 아프다는 사람이 여기 있었거든요. 아, 그분 말씀이 맞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진짜 포프리쇼에서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와요, 주제를. 근데 이 주제를 절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동의하고 얻을 것인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뭘 하는 거예요. 농담도 하고 뭣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렸을 때 되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를 이렇게 조심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시면 받고 안 받으시면 다시 낼 수 있는 자세로. 이게 업자의 노하우인데, 근데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분위기 없이 그냥 팩트에 침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3, 4년 있으면 다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가까운 사람이 정기적으로 떨어지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저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안 돼, 요즘 애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 안 된다. 끈기가 없어. 근데 저번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나와 있다고요. 해병대는 2기부터 기합이 빠져 있고. 그거는 시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쪽의 정서가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 침 맞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침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강사님, 저는 좀 침 맞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러면 연구소 프로그램에서 제가 침을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침을 놓고 일반적으로는 그 침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 사장님, 그 직원분하고 통화하셨어요?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선생님 실시간으로 지금 전화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저희가 사장님이 어떻게 사과하는지, 저 마이크 한 번만 사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자, 스피커폰으로. 자, 네, 가까이 해서. 예, 대표님. 여보세요? 접니다. 예. 전화 좀, 못 받습니다, 대표님. 예. 아니 아까 예. 그 계란 삶으신 저 팀장이 누구예요? 그 김병훈 팀장인데요. 서울 강북 사무실에. 아니 예. 토요일 날 뭐 예. 계란 그 쉬는데 그 쌍게 해가지고 예. 아니 괜히 미안한데 그 뭐 저기 내가 예.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일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예. 뭐 몇 개 뭐 안 삶아준 거 가지고 많이 뭐라고 한 거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 뭐 토요일이고 아니 누군가 해야 되는 거는 서로 손 돌고 나가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뭐 토요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뭐 다른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보세요? 아니 포프리 씨인데요. 네. 아니 그래도 예.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꼭 말 좀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인도 좀 더 지금 포프리 쇼에서 저희 분들 초대해서 하고 하는 건데 조금 본인 아니란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좀 죄송하게 좀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대표님. 예. 와, 이게 엄청 재밌구만요. 와, 진짜 포프리쇼 7년 만에 오늘이 가장 긴장감 있게 재밌네요, 이게. 야, 이게 뭐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근데 봐보세요. 아까 직원분들 그거 보셨죠? 그 목소리나 딱 태도. 어떻게 저런 직원을 조지셨을까요? 야,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이 인복이 많으신 것 같네요. 직원들 복이. 참. 근데 제가 사장님께 그랬어요. 사장님이 이제 사과하시겠다고 안에서 전화를 했는데 직원분이 안 받으신 거예요. 또 짜증이 나겠죠. 또 한 번 또 조질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게 내가 뭐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응? 그렇게 그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정말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되는 것은 없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보통 너무 우리가 나약한 양심을 가지면 자기가 부끄러운 지점에서 삶을 다 그만둬 버리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식구들에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되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침을 계속 놔버린 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 비하보다는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또 나한테 계속 그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침을 놨기 때문에 제 가깝다고 생각하는 제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침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는 아주 한약을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잘 지어서 주고 나하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2부의 질문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저나 포프리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 조직의 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용기도 있고 마음도 있는 사장님과 사장님 때문에 힘들었을 직원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